일단은 서피스 예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준비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하셔서 자, 이창식의 카티아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제네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자, 네 번째 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아이콘 자, 후크 자, 실습 예제인데요. 자, 이 도면은 어, 이 모델은 도면을 보고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스케치 파일, 즉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열어서 홈페이지 프랙티스란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파일을 지금 하단 카티아 준비해 있고요. 자, 스케치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웹페이지에서 바로 파일 열기 한번 바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스케치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후크 스타트 파일에는 트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레퍼런스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후크 디자인의 결과물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는 4개의 서브 지오메트릭 셋으로 어퍼 섹션이라고 몸통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면 만드는 데 필요한 커브 요소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로어 섹션도 마찬가지로 몸통의 반대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섹션 단면들을 만들어 놨고요. 가이드 앤 스파인 커브라고 하는 커브에서는 이 각 섹션 단면들의 양 끝점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안내 곡선도 표현을 해놨고요. 마지막에는 레볼루션 회전체 형상의 머리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한 회전을 시켜서 만드는 결과물 그렇게 해서 이미 와이어프레임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설페이스만 만드는 기초 단계에서 이 설페이스와 아프레이션 기능들 아이콘들을 한번 익혀보는 예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최초 파트 넘버의 이름을 프로덕트 탭에 가셔가지고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네 번째 줄 첫 번째 거니까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작업 저장 위치의 폴더에 들어가서 지금 GSD 폴더 내에 파일 이름이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13번이라고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될 텐데요. 요 이름을 복사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신 후에 컨트롤 V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해서 그 폴더 안에 여기 파트 넘버와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프랙티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크 디자인 작업 진행할 겁니다. 오른쪽 진행 화살표 선택해 보시면 작업 순서는 주어진 와이어 프레임을 활용해서 먼저 후크 몸통 부분에 어퍼 서피스라는 부분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로어 서피스 역시 만들어 주시고 헤드와 테일 서피스를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후크 서피스로 네 조각의 서피스를 조인해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초 스타트 파일을 열어서 지오메트리컬 셋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그 지오메트릭 셋의 이름은 Surface Body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 인서트 메뉴에 지오메트리컬 셋 한번 눌러주시고 이름을 surface body라고 자,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surface body라고 추가된 지오메트리 셋상에 자, 첫 번째 서피스로 자, 여기 upper surface에 해당하는 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지금 만들고자 하는 면의 자,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늘색의 서피스, 하늘색의 자, 커브 단면의 자, 개수가 4개인 자, 단면의 커브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서피스의 구성 단면의 커브 수가 4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단면의 양 커브의 양 끝점에 자, 각각의 끝점이 공간상에서 지나가야 될 보라색 커브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어떤 서피스를 만들어 보느냐. Surface 툴바의 아이콘 중에서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자,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섹션즈 서피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의 이름에서 멀티라는 것은 2개 이상을 우리가 자, 멀티라고 하죠. 멀티 잡, 멀티 태스킹, 멀티 섹션즈. 여기서 섹션이라는 게 바로 단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피스를 잘랐을 때 그 단면 모양의 자, 해당 커브들이 자,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멀티 단면이 2개 이상의 서피스를 만드는 형태가 바로 멀티 섹션 서피스가 됩니다. 자, 데피니션 창을 확인해 보시면 위쪽 영역이 바로 단면을 정해주는 영역이고요. 아래쪽 영역은 단면의 끝점이 양 끝점이 지나갈 공간상의 패스 정보인 길을 안내해 준다라고 해서 가이드 탭 영역입니다. 물론 오른쪽에 스파인, 척추에 해당하는 중심 커브, 그리고 커플링, 그리고 이제 리리미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자, 탭들이 쭉 존재하는데요. 자, 먼저 섹션에 해당하는 단면들 커브 4개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자, 만약에 가이드즈라는 안내 곡선을 정의하지 않고 단면만을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단면을 찍을 때 순서가 이 생성 서피스의 흐름에 맞도록 만약에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찍어서는 안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선택했다면 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자,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프리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빨간색 동그라미 X는 에러 메시지를 뜻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자, 보시게 되면 the extrusion of a vertex of the profile. 프로파일, 즉 섹션 단면의 vertex, 양 끝점들이 extrusion, 자,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leads to a cut-up이라는 게 자, 초래하는데요. cut-up이 바로 뭐냐면 뾰족하게 우리가 뾰족하게 피크, 자, 크로스 되는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이 컷섭이 자,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자, 이렇게 한번 꼬이는 작업이 자,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단면을 4개를 단면만을 선택해서 서피스를 만들 때는 그 단면에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출발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표시의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커브의 고유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면은 자, 왼쪽에서 화살표가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뻗어나와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반해 세 번째 단면은 자, 왼쪽에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방향이 지금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화살표를 세 번째 거를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와 동일하게 자, 왼쪽 편에 있는 화살표가 나와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는 걸로. 마지막에 단면의 화살표도 역시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화살표를 선택해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뻗어 들어가는 자, 진행 화살표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가이드 커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섹션 단면으로서 화살표의 방향을 다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을 흐르도록 해 주셔야지만 자, 프리뷰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자, 주어진 조건의 단면 4개를 지나는 서피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워닝창은 자, 사용자에게 지금의 서피스 결과물이 만족스러우냐라는 자, 의미의 창이기 때문에 자, 에러 창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해 보시고 자, 클로즈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비교 대상의 결과물, 레퍼런스 데이터에 지금 자, 선택이 되지 않도록 짙은 군청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비교해 보시기 위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잠시 하이드로 숨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서피스 결과는 우리가 멀티 섹션 서피스로 카티아에게 자, 내린 명령어를 충분히 카티아가 자,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비교 대상의 결과물하고는 자, 형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죠. 자, 이제 추가로 하단 가이드즈 탭에서 자, 넘버 아래쪽 점점점을 눌러 주신 다음에 양쪽 두 보라색 커브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이 보라색 커브가 여러분들 섹션 단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시게 되면 그 보라색 커브의 이 섹션 단면의 양 끝점들이 자, 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멀티 섹션에서 섹션 단면과 가이드 커브 간에는 자, 요 양 끝점의 섹션 단면들이 보라색 커브 선상에 정확하게 놓여 있는, 일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와이어 프레임 커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쪽이 떨어져 있다든지 서로 어긋나서 교차되어 있다든지 하면 멀티 섹션 서피스 작업에서 섹션과 가이드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자, 그 의미로 해서 섹션 단면의 끝점이 가이드 선상에 딱 일치돼서 놓여 있는 상황이라야지만 프리뷰 진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단면 4개를 지나면서 또 단면의 양 끝점들이 공간상에서 지나가야 되는 길을 안내 곡선이라는 가이드 커브가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자, 지금 상태의 결과물로 지금 레퍼런스 데이터를 한번 쇼해서 비교 한번 해보시면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최종 결과물,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 첫 번째 단면에서 두 번째 단면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영역이 조금씩 좁아지는 듯 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면 사이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이 영역이 좀 좁아지는 듯 합니다. 느낌상으로.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다시 보이게 해보시면 자, 다르죠, 그죠? 일정하게 가고 세 번째 단면에서 네 번째 단면에 일정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스파인이라는 척추 자, 센터 커브에 해당하는 자, 스파인 척추 커브를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인의 노 실렉션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가운데의 오렌지 컬러의 1점 쇄선을 마우스로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런 후에 우리가 프리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서 레퍼런스라는 결과물 비교 데이터와 자, 만들어지는 서피스 간의 면이 자, 서로 겹쳐진 상황의 색깔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상태가 바로 면이 자, 서로 겹쳐져서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컬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 GSD에서 이렇게 서피스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음 작업을 고민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작업이 만들어진 서피스 피처에 가셔가지고요. 자, 선택 후에 상단에 올라가셔가 컬러를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는 작업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피처의 중요 피처들은 이름까지도 upper surface라고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데 물론 매번 피처 작업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주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을 자, 권해드리고요. 자, 가이드와 섹션 그리고 스파인까지 정한 상태에서 자, 결과물이 어퍼 서피스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드시 리네임과 컬러 체인지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작업으로 자, 뒤쪽 부분에 동일한 자, 노란색 단면 4개와 또 양쪽 가이드 커브와 동일한 스파인 커브를 정의해서 다음에 자, 이 커브를 한번 동일한 멀티 섹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멀티 섹션 작업입니다. 창을 조금 키워서 이번에는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자, 섹션 단면 4개를 정의했고요. 자, 만약에 가이드 커브를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단면들의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 커브 고유의 방향성에 커브 방향을 다 일관성 있게 자,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자, 방향성을 맞추지 않더라도 가이드라는 탭에서 자, 넘버 점점점을 선택해 주시고 양쪽 보라색에 해당하는 가이드 커브를 정해 주게 된다면 섹션 단면의 화살표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하지만 세 번째는 자, 반대로 네 번째도 반대로 되어 있지만 화살표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셔도 가이드즈 커브를 정의를 한다면 예, 프리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비교 대상의 결과물 레퍼런스 숨겨 보시면 자, 에러 없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 단면의 화살표 방향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이드즈 커브를 정해준다는 자체가 지금 결과물의 섹션 단면과 양 끝점에 자, 포인트 4개가 3차원 공간상에 지금 자, 따라가도록 안내해주는 커브를 강제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제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레퍼런스 데이터의 자, 로아 쪽 서피스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서피스, 스파인, 척추를 자, 노 실렉션을 마우스로 한번 선택하시고 가운데 있는 중심 센터 커브를 한번 선택해 보고 프리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이 스파인 커브를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생성하는 서피스의 디자인이 좀 더 양질의 서피스로 만들어진다라는 자, 느낌만 받으시면 되고 이 스파인의 정의와 그리고 의미, 만들어지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으로 실습 예제를 통해서 많은 실습 예제를 통해서 스파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스파인 커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물 나왔으면 먼저 이름. 자, 여기서는 로아 서피스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자, 한번 변경해 봅니다. 자, 컬러도 변경을 자,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은 회전체 형상으로 머리 부분과 테일 끝부분에 대한 리발브 서피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리발브 서피스는 서페이스 툴바 첫 번째 아이콘 안에 자, 익스트루드 오른쪽에 있습니다. 리발브. 자, 들어가서 회전하고자 하는 프로파일. 자, 하늘색 프로파일 선택해주고 레볼루션 엑시스는 자, 가운데 중심 1.3선에 자, 오렌지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자, 앵글 1을 360도로 한 바퀴 회전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회전하는 서피스 만들어졌죠. 자, 여기 서피스의 이름은 자, 우리가 레볼루션 서피스로 헤드 서피스라고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서피스로 컬러 체인지 진행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테일 서피스 쪽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발브 서피스로 프로파일은 하늘색 위에 단면 커브
레볼루션 엑시스는 가운데 오렌지 컬러 정해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360도가 아니라 절반만 자, 회전하는 형태의 180도 회전해서 자, 트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테일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정해주고요. 컬러 체인지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테일 서피스도 회전 후에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자, 이름과 색깔을 변경한 후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는 숨겨서 자, 레퍼런스 데이터도 비교 대상 결과물도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4개의 조각 서피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피처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름과 컬러를 바꿨기 때문에 자, 서피스 개수가 4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의 서피스로 합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조인 기능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퍼로와 자, 테일까지 자, 4개의 서피스를 자, 하나의 서피스로 조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조인했는 서피스 결과 나오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파이널 후크 서피스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변경한 후에 컬러도 역시 자, 바꿔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리네임과 컬러 체인지를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비교적 쉬운 예제로 GSD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자, 서피스 아이콘, 멀티 섹션과 그 다음에 회전치 형상의 리발브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조인 기능을 자, 익혀보는 자, 시간이었습니다.